자, 이시민의 주식 뉴스 공장 심층 분석 예고를 드렸던 것처럼 일단 첫 번째로 한번 업데이트를 하고 추가적으로 지정이 되면 여기서 또 추가 업데이트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미리 예고를 좀 드렸던 것처럼 초대형 IB 투자 생태계 변화에 초석이 될까? 5개 정도가 했는데 삼성증권을 제외하고 지금 잘하면 이번 달 안에 다음 달 12월 달까지 해서 추가 지정 부분들이 좀 될 것 같아요. 추가 지정 부분들이 됐을 때 그 금액적인 부분들 지금 예상했던 부분은 최용식 금감위원장이 초대형 IB 제재심 늘려라 라는 코멘트를 좀 했고, 그 다음에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정도에 이제 이쪽 회의가 있습니다. 회의를 통해 가지고 가장 먼저 지금 NH투자증권이 일단 발행어원 부분들은 추가 유력 부분들이 좀 됐어요. 그래서 이번 주 초반에 한국투자증권, 한국투자금융이 발행을 시작을 했죠. 그래서 아침 브리핑에서 코멘트를 좀 들었던 것처럼 5천억 정도 완판이 됐어요. 완판이 돼서 아무래도 이제 은행 이자보다 지금 더 높게 금리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죠. 대체하는 상품 부분들 보면 은행 지금 한국투자 같은 경우는 2.3% 정도 1년 이자 부분들을 주고, 은행 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1%에서 2%죠. 시중은행 1% 중반 정도 전후.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뱅킹 은행이 약간 2% 약간 넘는 이자 부분들을 주는데, 그것보다 더 매력적이어야지만 일반 투자자들이 여기에 그 자금을 투입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합니다. 그래서 그 정도 이상의 금액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는데, 내용을 보시면 물론 이제 발행어음 이 다음 단계가 또 있어요. 발행어음 단계하고 그 다음에 종합금융투자계좌라고 해가지고 IMA 계좌라고 있습니다. 이건 자기 자본이 한 8조 원 정도 되면 제한이 없다고 그래야 될까요? 기존 지금 발행어음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의 2배 정도까지 어음 발행 부분이 가능한데, 종합금융투자계좌,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 8조 원 정도 되면 이 규제가 없어요. 그래서 미래에셋이 아마 자기 자본 8조 원 정도 늘리면서 여기에 첫 번째 일단은 뭐 단기 금융 업무 발행부터 하면서 발행업 부분들 하면서, 그래서 단기 발행업 같은 경우 자기 자본 4조 원 이상, 뭐 지금 삼성증권 제외하고는 12월 달까지 아마 진행되는 방향으로 컨센서스가 지금 형성이 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단기 발행 업무 같은 경우는 약정 금리를 지급을 하고, 그 다음에 종합금융 투자 같은 경우는 실적 배당이에요. 그래서 발행업 같은 경우는 약정 금리 어느 정도 딱 정한 금리를 그대로 수익률 부분들이 좀 주는 부분들이 좀 보이는데, 한국금융투자가 하나 진행이 되면서, 물론 이건 예금자 보호는 안 됩니다. 은행 정기예금은 예금자 보호가 되고, 종금사도 그 예금자 보호가 되죠. 근데 증권사 발행업이라든지 증권사 IMA 같은 거는 안 돼요. 안 되고, 대신 이제 금리를 조금 더 증권사 RP 기존에 종금사 발행이라든지 은행 정기예금보다는 좀 플러스 알파, 그리고 나중에 이제 IMA 같은 경우는 실적 배당형이기 때문에 약간 뭐라 할까요? 투자 상품의 그런 성향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11월 29일입니다. 이제 30일, 다음 달 초 정도 되면 지금 시장에서 NH투자증권의 어떤 인가부부터 해가지고 삼성증권의 이재용 씨 재판 때문에 시간이 계속 좀 딜레이 되니까 이건 제외를 하고, 나머지 증권사들은 지금 진행 부분들을 만약에 뭐 예상대로 진행이 된다 하면 금리 자체 또 일단 2% 이상 정도 나와서 경쟁 상품 부분들에 대한 경쟁력 부분들을 가져가려고 하는, 당연히 그런 추세 부분도 좀 가져가겠죠. 근데 이제 이 회사들이 그 자기 자본의 2배 정도 진행하기 때문에 그게 거의 한 40조 정도 돼요. 40조 정도 되는데, 거기에서 제가 절반 정도는 그 발행업은 그 기업금융 관련된 부분들에 50%를 투자를 해야 되고, 아까 말씀드렸던 IMA 그거 같은 경우는 70%예요. 자, 이거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투자증권의 50%가 첫 번째 발행업 상품 부분들이 나오면서
나비 효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첫 번째 은행 쪽에서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고 은행도 수신금리 부분 금리 자체를 올리는 방향대로 가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실 부분은 여기서 이제 그 기업 금융 자체를 50%를 투자해야 된다고 그랬어요. 투자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아직 코넥스 시장 자체가 활성화가 되질 않아서 아직 좀 미진합니다만은 여기서 이 기업 금융에 투자할 수 있는 이 범위를 우리가 일단 집중적으로 봐야 돼요. 범위 자체 어디가 해당이 되는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유통시장에서 취득하는 코넥스 주식하고 A등급 회사채 그 다음에 PF에 의해서 설립된 SPC 출자 지분 및 대출 채권, 그 다음에 기업금융 특화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, 창투, 벤처조합, 출자 지분 있죠. 여기 보시면 창투, 벤처조합. 그래서 이 초대형 IB하고 발행업 도입 취지가 벤처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모험 자본을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이 됐죠.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.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기존의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RP라든지 그 다음에 ELS를 통해 가지고 발행을 조달금리를 좀 받던 부분들인데 RP는 두 개가 너무 기간이 짧아요. 물론 단기업은 1년 최대 만기가 1년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일주일, 2주일짜리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여기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벤처라는 스타트업 여기에 좀 들어가죠. 실물 지원 관련 간접 투자지구, PF, 기업 금융특화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, 창투조합, 벤처조합 등에 대한 출자 지분도 투자 영역 부분들에 들어갈 수 있어요. 오늘 아침 브리핑에서 제가 지금씩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선례 부분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죠. 삼성전자가 AI 스타트업 기업 부분들을 그냥 돈을 주고 인수를 했죠. 물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지분 투자 부분들 많이 합니다. 올해 AI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뭐 메시코리아라는 회사도 뭐 200억 정도 투자 부분들 하면서 많은 투자 부분들 하는데 투자를 했을 때 나중에 상장 우리가 기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상장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 투자에 대한 자금을 회수하는 게 아니라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 가지고 있는 지분끼리 서로 회사끼리 M&A를 통해 가지고 자본을 회수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뭐 상장 관련된 부분도 10% 정도 상장을 시키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90% 정도가 90%가 M&A고 10%가 상장인데 여기에서 지금 보실 부분은 M&A를 통해 가지고 미국식의 어떤 스타일 부분들이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거. 그리고 두 번째 다음 달부터 이제 코넥스 시장 관련된 부분하고 코스닥 시장 에 대한 어떻게 보면 유동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 부분들이 좀 나오죠. 그러면 투자를 했을 때 여기도 어떻게 보면 기업 금융 투자 상품도 투자 상품 일부의 투자 상품이고 그다음에 이제 종합금융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은 실적 배당이죠. 그러면 여기서 뭘까요? 자금을 어떻게 운영을 잘 하느냐, 정말 좋은 회사에 투자를 하느냐, 그리고 자본 회수 부분들의 다양한 상품 부분들이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증권사의 수익 부분들에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러면서 뭔가 돈이 계속적으로 돌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 역할 부분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. 자금 조달 중에 무조건 50%예요. 단기어임 같은 경우는. 그 다음에 종합금융 같은 경우는 70%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뭐 삼성증권을 빼고 40조 정도 만약 인가를 받았다 하면 내년에 이제 뭐 코넥스 시장 커지고 코스닥에서도 뭐 지수 편입이라도 연기금이 뭐 이런 활성화 방향 부분이 커지면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은 다 뭡니까? 자금을 회수하거나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어떻게 플랫폼 자체가 왕성해질 수 있는 그런 사고팔고를 유동성을 환급성을 좀 만들어주는 역할 부분들을 하는 거죠. 자금은 계속 만들어주고 투자의 상품 부분들은 이렇게 자금이 생기면 많은 투자처를 발굴해야 되고 투자처를 발굴해 가지고 1년 동안 1년이든 기간 상관없이 이게 투자처 회수할 수 있는 방안 부분이 생긴다 하면 여기가 규모가 상당히 커지겠죠. 그 초석 부분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. 이제 어떻게 보면 한 걸음 살짝 건드려 놨어요. 발 담그면서.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단순하게 봤을 때 뭡니까? 한 20조 정도 자금이 바로는 되지 않겠지만 이번에 5천억 정도 완판한다는 그런 부분들 보면 시장에서 그런 거죠. 여기 상품 부분 투자했을 때 일단 발행원 같은 경우는 확정금리를 줍니다. 확정금리를 주기 때문에 운용을 잘못하면 증권사에 날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. 은행도 마찬가지로 보면 근데 물론 예금자 보험은 안 되는 것 뿐이에요.
은행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가 은행이자 세금 떼고 확정금리를 주죠. 그와 마찬가지예요. 근데 여기는 이율도 좀 높고 그 다음에 뭡니까? 여러 가지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벤처자료 모험 자본 쪽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 길 부분들의 도로 구성 부분들이 조금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셔야 돼요. 그래서 조달 자금의 50% 의무적 기업금융 투자, 유통시장에서 취득한 코네스 주식, A등급 회사채, PF에 설립된 SPC 출자 지분, 그 다음에 대출, 출자 지분 및 대출 채권, 그 다음에 실물 지원, 간접 투자지구인데 간접 투자지구의 PF, 기업금융, 특화,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. 말이 어렵네요. 아무튼 모험 자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창투조합, 벤처조합에 대한 출자 지분. 이쪽에 투자 부분들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. 거기에 이번 주 후반부터 이번 주 12월 달에 한국금융투자에 하나밖에 없었는데 나머지 증권사들도 인가 방향대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.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만약에 미래에셋이 8조를 자기 자본이 7조 원대 초반 7.1조 원인데 8조 원을 만들었을 때 나머지 기업들도 또 추가 M&A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될 수 있겠죠. 아무튼 이건 증권사들의 향후 먹거리 부분의 기본적인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주는 역할 부분들을 좀 하고 있다. 그래서 증권사의 수익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 내년부터 조금씩 이제 서서히 워밍업 되는 거니까 긍정적인 부분들 보시고, 그것보다 더 큰 거 뭐다? 이제까지는 활성화되지 않았던 시장에 자금이 들어가고 그 자금이 뭐 어떤 거래소라든지 이런 플랫폼 부분 만들면서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고 있다. 미국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융규제 완화 부분들에서 오늘 소규모 소형 은행들은 규제를 좀 풀어야 된다는 얘기 한마디로 그 은행주들이 급등을 하고 했던 것처럼 이쪽도 유동성 측면 부분들의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통로가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. 일단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부분은 한번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, 추가적으로 저는 이렇게 빨리 다음 인가 부분들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나온 것 같습니다. 그 부분 꼭 기억해 두시면서 금일 이슈면의 심층 분석, 초대형 IB, 투자계의 투자 생태계 변화의 초석 부분들 하나하나씩 그려지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음악 하나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